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적의 시대 첫 번째 이야기 시기 10만원 왕이 만든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 얘기인지 대충 짐작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인조가 왕이었던 시절을 다루는 거고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500년 되는 동안 참 여러 편의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거의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막장 드라마가 좀 많지요. 사실은 처음에 일어났던 무인정사도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게 뭐예요?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중후기로 갈수록 막장의 그 강도가 좀 심합니다. 뭐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광해 시절에 이제 개초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게 이제 막장, 이 폐륜 이런 드라마죠. 그런데 아마도 뒤에 이제 영조 때 이모화변이 아마 최고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먼저 이렇게 보여준 게 바로 이 인조와 저 소현세자라고 하는 이 이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도 인조반정의 이제 마지막 편에서 다루었던 이 세계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조선으로서도 그때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잘못 이게 진로가 잡히면서 이게 조선의 뒤에 이제 국력이 약해지는 모양으로 가게 될 텐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조와 소현세자 그리고 이제 이 뭐 형제였던 이 복림대군 뒤에 이제 그 효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그 요지는 뭡니까? 이제 병자호란에서 이제 조선이 지게 되잖아요. 그럼 삼전도의 굴욕을 걷고 여러 가지 강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자들을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다 청나라의 볼모로 갑니다. 볼모로 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홍타이지가 죽고 뭐 등등 이러면서 이 두 대군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세자라든지 그러니까 다음 왕위를 계승할 이 문제가 되는데 뭐 누구나가 다 첫째 장자, 소현세자, 뭐 적장자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게 당연하니까 받아야 된다 이랬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인조와 소현세자가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느니 하는 이런 일들이 나고 그러면 소현세자가 뭐 독살이 안 돼서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성령의 법도에 따르면 서로 소현세자의 아들, 그 인조의 이 손자에게 왕위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다 건너뛰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예속 논쟁이니 뭐니 하는 이런 또 복잡한 논쟁의 단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현세자를 이렇게 배척하는 과정에서 무슨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바로 자기 며느리 미래빈 강씨 또 죽이죠. 심지어 이 손자들 아무리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위였어도 그래도 손자는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손자들까지 내팽겨치면서 결국은 다 죽게 내버려준 그런 비정한 왕이 누구였냐? 바로 인조였단 거예요. 자, 그런 일인데 이걸 우리가 무슨 뭐 드라마적으로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 배경은 뭡니까?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은 청해에 있는 그 볼모 시절에 뭘 했어요? 청의 어떤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무단하게 애쓰고 당시에서 서양에서 넘어온 천주학이라고 하는 서양의 종교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이런 것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당시에 여전히 조선 사회에서는 천하게 여겼던 상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좀 실용적인 그런 학문,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인조의 심기를 건드렸다. 당연히 인조는 누구를 철저히 원수로 삼는 사람이죠? 홍타이지인데 홍타이지는 죽었지만 어쨌든 청에 대해서 불타는 이 복수심을 갖고 있는 왕이니까 얘가 뭐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얘는 감정이 많이 휘어져 갔지만 조선시대 아무리 왕권 사회라 하더라도 신하들 당시의 실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소위 어떤 그 사대부라고 하는 집단들 그게 누굽니까? 서인이었죠. 또 남인이었죠. 자, 이런 세력들의 태도 역시 청에 대해서 어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호랑 논쟁 등에서 결국은 청나라를 배격하는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다. 그들은 여전히 오랑캐다.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상적인 단결을 하게 되면서 서양에 대해서, 청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것을 당연히 안 바라죠.
당시에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서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보면 또 나뉘죠. 복잡해요. 이 분당, 당제에 보면. 그래서 뭐 청서파니 뭐 공서파니 이렇게 나뉘는데, 그 청서파라고 하는 건 이 성리학적으로 순수한 사상적 태도를 취하는, 뭔가 좀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서인들에 의한 청서파가 사실은 정치를 주도하는데, 이들이 병자호란 때도 좀 주전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좀 주도하는 정치 환경에서 소요세자는 당연히 환영을 못 받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인조의 시기심이라든지 열등감이 결합됐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명의적으로는 되는가? 참 이게 묘한 인연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자, 뭐 인조 자체를 이제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소현세자를 보면 1612년 1월 4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자년 이민월 기해일이라고 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의 동생 복림대군, 나중에 이제 이거 효종이 되는 이제 사람인데 1619년 5월 20일 음력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김인년 경호월 갑진일. 자,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두 명의 자식인데 있잖아요. 사주가 어때요? 너무나도 다르죠. 자, 그런데 소현세자는 제가 이 청나라 볼모 시절에 이 서양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상호 활동이라든지 그 뭐 며느리 미네빈 강씨도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 끌려온 이 조선 백성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장사 같은 걸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모양을 본다면 뭐예요? 소현세자가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일간이 뭡니까? 기토죠. 근데 사주에 무슨 글자가 많습니까? 자, 수기가 많잖아요. 이게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게 뭐 억지로 뜯어 맞히는 거니 뭐 사후적인 해석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명의 좀 놓고 보면 다 이게 뭐냐면 토극수하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 즉 재성이 되는 거예요. 사주 전체적으로 보면 재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인 거예요. 재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극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재물. 이런 거니까 뭔가 소요세자의 기질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물론 이게 임임인이라고 해서 뭔가 좀 양의 글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습한 음의 기운이 강한 모양이죠.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죠. 특히 일간이 기토이긴 한데 다 내가 극하는 오행이고 또 나를 극하는 오행이고 나를 도와주는 화기, 즉 인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약한 사주다. 뭔가 좀 허약한 사주다. 라고 하는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복림대군의 사주를 보세요. 자, 기미, 경호, 갑진. 천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항상 나서는 기질에다가 갑진 백호살.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자, 월의 그 경호라고 하는 이 간지. 누구의 그 일주입니까? 이수신 장군. 게다가 천간에서 갑경충. 뭔가 소리나게 쾅쾅 부닥치는 이런 모양. 자, 이걸 보면 뭔가 양의 기운이 강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뭔가 무인의 기질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볼모 생활 시절에 복림대군은 뭐였는지 아시죠? 형 보디가드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의 그 군사기밀 같은 거 있죠? 이거 염탐해가지고 간첩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실제로 뒤에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고 나서 뭘 외쳤습니까? 북벌을 이제 아주 힘차게 외친 임금이 바로 이 복림대군이에요. 바로 이런 어떤 이 무인의 기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근데 우위는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볼모 시절에도 복림대군이 형의 보디가드가 된 거거든. 형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그 소현세자를 내치고 자기 그 조카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네가 왕해라 할 때 안 하겠다고. 그러다 이제 끝내는 결국 이제 하게 되고. 근데 뭐 그게 가슴에 남았는지 이 효종도 오래 살지 못했죠. 그래서. 둘의 의의는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자, 소현세자는 일간이 기토죠. 자, 복림대군은 일간이 뭡니까? 자, 갑목이니까 일간에서 갑기가 둘이 어때요? 유정한 합으로 하죠. 갑기 합토. 기토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고, 그러니까 정제가 되죠. 자,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달라서 정관이 되죠. 이게 같은 남자지만, 우리가 이 십성의 육친 이유에 따르면 부인이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유정한 어떤 합이 되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좀 듬직한 동생이 형, 부인 같은 형을 딱히 보살펴주는 이런 식의 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간에서도 목생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만 이게 재미난 게 이제 이 인조하고 얘기를 놓고 보면요. 자, 소현세자가 기토인데 인조는 뭡니까? 을목이죠. 모양이 좀 뭔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둘의 일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목극토잖아요. 그죠? 자, 형도 목극토잖아요. 근데 형은 양간이고
아빠는 음간이다 보니까, 자, 이건 뭐가 돼요? 편관이 되는 거예요. 편관이 되니까 이게 보면은 소현세자를 괴롭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소현 남자에게 이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복림대군하고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 왕을 이제 동생이 뺏어간 거잖아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얽히고 설킨 이런 애증의 관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조도 그렇고 복림대군도 띠가 무슨 띠입니까? 양띠, 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현세자는 무슨 띠예요? 쥐띠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미, 원질살이 되죠. 이 사주의 명략에서 시사주에 원질세라는 게 있어요. 원망하고 화내고 막 미워하는. 자, 우리가 보통 상생이니 상극 많이 들어봤죠. 그 상극은 뭐예요? 상극, 상충 서로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알지만 그건 나쁜 거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주 명략의 여러 친사들을 전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갖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피곤하다, 정말 불편하다라고 보는 개념이 바로 이 원질살이에요. 아예 그냥 나 너 싫어하면 싫다고 말을 하거나 한 대 때리거나 그래서 풀면 되는데, 원질살은 말도 안 해. 은근히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원질세라고 해요. 근데 바로 이게 자미 원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동생이 다 원진인데, 자, 이게 또 재미난 게 이 나부모행의 관계에서 또 달라져요, 이게. 자, 여기 이제 그 복림대군의 기미니까 나부모행의 천성화가 되죠. 자, 아빠는 같은 양띠지만 을미다 보니까 이게 사중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현세자는 상자목이라고 해가지고 뽕나무라고 해가지고 금극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목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나부모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에 따라서 여기서 또 차이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주가 그래서 복잡한 거죠. 물론 이것저것 다 보다 보면 뭘 봐야 될지 모르는 혼란도 있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조하고 이 소현세자의 관계는 이게 부자라고 하는 어떤 천륜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특히 누가 누구를, 아버지가 아들을, 자,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제가 이게 좀 지면이 부족해서 못 나왔지만 인조의 후궁, 바로 이제 그 귀인 조씨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항상 드러난 권력투 중에는 항상 이면에 암투가 있어요, 암투.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조의 후궁과 이 소현세자의 이 부인 미래빈 강씨 둘의 이제 관계인데, 아쉽게도 둘은 사주가 전해지지 않고 띠만 전해지는데 귀인조 씨가 뱀띠고요. 그 저기 소현세자의 그 부인 미래빈 강씨가 돼지띠예요. 그럼 뭐예요? 사해니까 충의 관계가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얽히게 좀 설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당정의 시대의 첫 번째 이제 이런 그 어떤 막장 드라마, 결국 조선의 왕은 인조를 이어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고, 이 효종은 바로 북벌이라고 하는 국시로 내세우면서 강한 조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막 군사적인 뭐 동원 이런 걸 하는 이제 사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번에 알아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형제의 정말 진한 우위, 이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아쉽게도 둘이 세상에 보는 눈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형은 세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 무엇인가를 수용해서 좀 실용적으로 이 국력을 좀 부강하게 만드는, 백성들을 좀 잘 살게 만드는, 세상으로 이 조선을 만들고 싶어 했던 반면, 그렇게 형을 조장했지만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군사적인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주류의 사상을 따라가는 동생이 왕이 되면서 조선은 사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때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만약에 조선의 왕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근데 이 사주가 너무 약해가지고 과연 그걸 강하게 추진해 나갈 힘이 있었는가. 만약에 동생이 좀 진짜 이게 확실히 도와줬다라고 하면 가능했을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신하들하고 무지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겠다.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당시 조선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날의 현실, 늘 항상 이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백성이죠. 하지만 조선은 그러한 어떤 실용적이고 뭔가 좀 실사구시하고 백성들을 위한 이런 정치였다기보다는 고리타분한 명분의 살이 잡힌 그런 당쟁이 더 심화되는 식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